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중독하고 좋아하는 거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좋아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뇌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엄마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그걸 하는데 엄마는 그걸 또 아이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극단적으로 아이한테 마약을 먹여가지고 아이가 마약을 좋아하면은 또 엄마가 그걸 보고 즐기면은 아이는 마약을 좋아하게 돼. 아이한테 술을 먹이고 옛날 담배 피고 이런 거 중국에서 많이 했잖아. 애들이 그걸 못 끊어요. 하루에 두 갑 피던 애 있었던데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면은 엄마가 괜찮다고 느끼면은 이건 아이가 좋아한다고 느껴.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이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소리를 내가 진짜 엄청나게 들었어. 내가 2,000명 상담하면서. 좋아하는 거랑 중독의 차이. 좋아하는 거는 다양하게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진 않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지. 게임을 못 해가지고 막 달달달 떨리고 막 흥분되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켜서 하는 거고,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켜서 보는 거고,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본다 싶으면 어떻게? 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도 내가 가끔씩 해서 이제 막 하고, 좋아하는 거야. 뭐 스포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락도 안 하면 막 미쳐버린 거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막 헬창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락도 안 하면 근손실 온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헬스 중독이라고 그래요. 도파민 과다 분비지. 이게 도파민이 일단 분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질길 정도에서 딱 끊어야지 그거 이상 계속 넘어가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거기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중독이 어떤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중독도 금방 와요. 어차피 뇌의 측두엽 부분, 변형계 부분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고 한 개가 중독이 되면은 다른 것도 금방 중독이 된단 말이야. 아이가 책을 좋아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걸까? 중독이 되는 걸까? 확인 방법 간단해요.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책부터 꺼내. 그러면 책 중독이에요.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찾잖아. 중독이야.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을 봐. 좌뇌는요, 앉은 자리에서 유아기 때 1시간씩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36개월 전에는 무조건 15분 단위로 바꿔주고 환기를 시켜주라고. 한 번씩 멈춰주라고. 근데 애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혼자 책장을 넘기면서 1시간 이상 본다? 엄마가 얘를 중독자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거지. 애를 중독자로 만들어 놓고, 중독자로 만들고 있으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정도면은, 어떡하려고. 그거 끊기 진짜 힘들어요. 얘네들은요, 하루 일과가
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일과가 정해지는 애예요. 책이 없는 순간 어떠한 것도 못해. 보통 책 육아했던 애들이 책과 역할놀이 딸랑 두 개 하고 얘가 걷고 뛰고를 못 하거든. 근데 걷고 뛰고 밖에 산책을 해도 조금만 걸으면은 안아줘. 못 걷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나가긴 나가지.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36개월 지나면 안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집에서 각종 책들 꺼내서 그림만 보는 거지. 또 얘가 만약에 한글약도 떼면 안 되는데 36개월에 뗐어.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IQ가 떨어지기 시작해. 아이가 한글을 빨리 떼면 뗄수록, 그것도 인위적으로 엄마의 의지대로 일부러 책을 갖다 놓고 한글을 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 손을 찝어봐가면서 해가지고 애를 한글을 떼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제 좌뇌형 아이들, 지금 엄마들 얘기로는 이제 T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또 일찍 뗀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애는 지능이 떨어져요. 근데 엄마들은 기뻐해. 그렇게 되는 거야. 얘는 집에 내가 솔루션 하는 대로 책을 딱 없애는 순간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이게 TV를 보던 아이들 TV를 없앤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애가 막 흥분하고 난리 친단 말이야. 그래도 TV를 계속 보던 애들은 만약에 TV를 없애잖아. 그럼 집에 당장 TV가 안 보이니까는 난리 쳐도 일단 당장 TV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핸드폰 달라고 난리를 치겠지. 일단 뭐 TV는 안 찾아. 핸드폰은 옮겨질 망정 TV는 안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책은 널린 곳이 책이야. 집에 책이 없어? 나가가지고 계속 도서관 가자고 난리 칠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집에 가면 못 보니까 애가 집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럼 똑같이 집안 환경이 도서관 환경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책 중독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똑같아. 책 중독이나 일반 핸드폰 중독이나 TV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그래서 내가 유아 시기 책을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이 없으면은 아이가 난리가 나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눈 떠서 책만 보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엄마는 늦게 일어났는데 아이는 그냥 막 기어가가지고 이제 책부터 꺼낸단 말이야. 그럼 엄마들 기뻐했지 예전에. 이게 중독 걸리는 거야. 근데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중독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얘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요, 눈 뜨자마자 그 블럭부터 만지는데요. 이거는 달라. 왜냐면은 눈 뜨자마자 블럭을 만지는 거는 밤새 어떻게 만들지 얘는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거를 만드는 거야. 근데 눈 뜨자마자 책을 꺼내는 애들은 책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버릇처럼 꺼내는 거야.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버릇처럼 딱 꺼내는 거, 버릇처럼 하는 거, 이건 중독.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뭐 1박 2일, 2박 3일 프로젝트로 크게 대형으로 만드는 건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하다 만 거를 이어서 만드는 거는 밤새도록 어떻게 만들까 얘가 궁리란 거거든, 자면서. 그래서 얘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놓고 그걸 그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지. 이거는 운의 연속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독과 진짜 좋아하는 거의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밤새도록 뇌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지. 근데 보통 좌뇌는 자면은 쉬어요. 우뇌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기는 해. 쉬질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이거를 뭐 어떤 이벤트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러니까 요즘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거 해결 안 하고 자면서도 해결을 해. 계속 굴리는 거야. 아, 요렇게는 요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나아질까? 막 이거를 하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뇌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일어났길래 그런 문제가 발생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딱 해결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엄마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할까? 어려운 용어를 안 쓰고. 또, 딱 하더니, 이거 호르몬이 들어가네. 그러면 호르몬 작용 같은 거를 이제 또 찾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호르몬 작용해서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또 호르몬 특징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저는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 말대로 하면 저도 이게 중독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 운에는 보통 이렇게 막 중독이 되지 않아요. 제가 운동하는 것도 운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한 개만 했을 때는 문제가 돼. 한 개. 그래서 내가 한 개만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헬스만 딱 하는 거는 문제가 돼. 근데 이 사람이 헬스도 하고 또 일반 뭐 스키도 하고 뭐 롤러브레이드도 타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가 그냥 헬스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만 딸랑 했을 때 문제가 돼. 운동도 하나만 딸랑 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예계 이런 데서도 그 운동 하나만 딸랑 했던 애들. 그러니까는 사고 겁나게 치다가 그냥 운동한 거야.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운동하면서 그거 하나만 딸랑 했던 애라 사회성이 안 돼가지고 또 등치는 있고 이러니까는 애들 괴롭혔는데, 뭐 학창 시절이니까 아무 일 없었겠지 했는데 얘가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아닐 때는 이슈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거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거야. 그때 터뜨려야 얘가 무너지거든.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피해자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한 가지만 하는 것 좋지가 않아. 내가 이제 만들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 거 강의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은 블럭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얘가 이거 좀만 되면은 빨리 만들기를 다른 거를 좀 집어넣던지 그리기랑 같이 하라고 하는 게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웬만큼 얘가 하게 됐을 때 하고, 얘가 그걸 만드는 동안 엄마는 그리기락도 하면서 보여주라고 한 게 그거야. 잘하고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책류가 중독 증상이나 아니면은 뭐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고 미디어 증후군 증상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를 같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 중독이 안 생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유아기 때는 책을 좋아하는 애들 없어요. 엄마가 얘를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독이 되면은 무조건 얘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회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의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변형기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제가 얘기하는 책류과 후유증 증상들이 다 그런 중독 증상으로 인한 후유 증상하고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차 안에서 해가지고 좀 잡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시 바래요. 네, 이미 다 들었겠네요.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